자,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 봅시다. 에너지는 중등 과정에서도 앞에서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똑같이 뭘 사용한다? 줄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단위가 같은 걸 사용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일단 운동 에너지, 그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해주죠. 그죠?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는 공기와 같은 매질의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 일동 뭐 우리가 파동 에너지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뭘로 배웠냐면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배웠어요. 보통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mg h 이렇게 배웠죠. 9.8 mh로. 그 다음에는 전기 에너지, 그죠? 중등 과정에서도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 배웠었죠. 그쵸?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전기 에너지는 회로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구해졌었어요. 그죠? V가 전압, I가 전류, T가 시간초. 그죠? 그 다음에는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물체의 온도나 상태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으로 인해 물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이 주는 빛 에너지. 그 다음에는 원자 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발생하는 핵 에너지. 핵 에너지도 보면 핵 분열 에너지가 있고 핵 융합 에너지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자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예요? 핵 분열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서 보면 우리는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앞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중등 과정에서도 배웠었고, 그래서 에너지는요 저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를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 개에서 배웠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화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연소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화학 에너지가 열과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반딧불이 빛을 내는 거는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동물이 운동하는 거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여기서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슨 에너지냐면은 ATP, 생체 저장 에너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기구는 전기밥솥, 전기다리미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가 빛, 소리, 열 에너지 등으로 바뀌고, 세탁기,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전등은 빛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휴대전화에서도 보면은 일단은 배터리에 저장된 배터리가 건전지인데요. 건전지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거는 사용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진동으로 오면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되고, 그 다음 휴대폰 오래 쓰면 열이 나잖아요. 열 에너지로도 바뀌고, 마이크는 소리가 전기 에너지, 스피커는 전기가 소리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다음 화면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는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면 이때 에너지는요 새로 생기거나 또는 소멸되지 않고요 그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즉 지구 내의 에너지의 총량이 똑같아서 그래요.
지구 내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한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될 때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처음에 공급받은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면 원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원하지 않는 에너지로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등을 켜서 저렇게 빛을 나오게 하면은 저기서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뭐도 발생해요? 열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적 에너지랑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에너지의 형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공을 튀어오르는 공의 에너지 보존을 보게 되면 공을 가만히 떨어뜨리면 바닥에 충돌한 후에 튀어오르는 높이가 처음보다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얘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뭘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 그 다음에는 쿵 하고 소리 에너지. 예, 이런 것들로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올라갈 때 일부가 어떻게 돼요? 다른 원하지 않는 형태로 변형된 거.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손실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런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니까 이것까지 대신에 포함을 하면 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와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의 모든 합과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합은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열기관과 열효율,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 효율,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게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무슨 에너지가 발생해요? 원하지 않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는 다 사용이 불가능한 저온의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는요 다시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저온의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버려진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전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지고, 이처럼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 에너지는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다시 사용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에너지 효율이라고도 불러주게 되는데, 즉 열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열기관, 뭐 증기기관, 엔진 이런 것들이, 제트 엔진 뭐 이런 것들도 열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화석 연료를 연소해서 얻은 열 에너지를 무슨 역학적 일로 바꾸는 장치예요. 역학적인 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운동, 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열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열기관은 공급된 열 에너지의 일부를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방출해요. 여러분 자동차 봐도 뭐가 나옵니까? 뒤로 배기? 가스가 나오죠. 물론 굉장히 뜨겁지만 그 나오는 열로 뭔가를 구동을 할 수는 없어요. 자동차의 엔진, 화력발전기, 증기기관, 로켓 등의 엔진들은 다 열기관에 해당이 돼서, 실제로 여기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열기관에 공급해준 열이 유용한 일, 우리가 목적한 일로 바뀐 비율이에요. 공급한 열에 대한 일로 바뀐 비율을 열 효율이라고 하고요. 열 효율이 높을수록 결국에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열이 적은 거죠.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 고열원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요. Q1만큼 공급을 해주고 여기서 W만큼의 일을 외부에 하고 나면 나머지 Q2만큼을 저열원으로 배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Q1은 Q2와 W의 곱하고 같아지죠. 결국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Q는 Q1에서 Q2를 빼준 값이 외부에 해준 일의 양 W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해준 열량 Q1분의 일의 양 W에 해당이 되니까 Q1분의 Q1-Q2 그래서 1 Q1분의 Q2 네, 이렇게 해서 뭘 구해줄 수 있다?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을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열기관의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아요. 1이 되려면 이 Q1이랑 Q2가 얼마가 돼야지 1이 될 수 있어요? 이게 1이 나오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Q1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Q2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Q1이 어떻게 돼요? W가 되는 거잖아요. 공급해준 모든 열이 1로 바뀌는 기관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열 효율이 높을수록 Q2로 나가는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니까? 적게 되니까 버려진 에너지가 어떻다? 더 적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봅시다.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돼요. 이거 뭐라고 불러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총량은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시 사용이 불가능한 저온의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낭비가 돼요. 그래서 효율이 높은 열기관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열에너지 양을 어떻게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더 적게 해준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가전제품마다 다 써 있을 거예요. 이게 1등급, 2등급에서 써 있는데 전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1등급이 5등급 제품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에너지를 더 절감을 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얘가 에너지 제로하우스라고 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지열,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단열이에요. 그러니까 냉방을 해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열이 안으로 들어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난방을 하더라도 이 난방이 유지가 되려면은 안에 있는 열을 어떻게 돼?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하는 미래형 주택이 에너지 제로하우스고, 그 다음 요새 많이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게 모터로 가는 구간과 엔진을 사용하는 구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속 주행을 할 때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로 가고,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엔진으로 가요. 대신에 엔진으로 자동차가 구동을 하면서 바퀴가 굴러갈 때 뭐가 돼요? 배터리가 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속 운전을 하면은 모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거나 언덕을 내려올 때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자동차가 천천히 달릴 때 저장된 전기 에너지로 전기 모터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요. 연비가 대단히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화석 연료의 사용도 줄어들어서요. 대기 오염 물질이나 온실기체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뭐라고 불러줘요?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기초탄탄 문제 답을 맞춰봅시다. 1번은 1, 2번에 3, 3번에 5, 4번에 3, 5번에 4, 6번에 5, 7번에 2, 8번에 3, 9번에 1, 10번은 5, 11에 3번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뒤에 내신 만점 보자. 1번은 3, 2번에 1, 3번에 4, 4번에 5, 5번에 1, 6번은 4, 7번에 5, 8번에 3. 자, 그 다음에 9번은 그림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영희의 모습을 나타낸 것. 남자 같냐? 자, 영희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내려오면서 영희의 속력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영희와 미끄럼틀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했대요. 영희가 내려오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는가? 일단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점점 빨라질 테니까. 영희가 내려오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일단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므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므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고 감소한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해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자동차는 엔진에 공급된 연료를 연소하여 일로 전환해서 움직이는데, 이때 엔진에서 일로 전환되지 못한 에너지는 배기가스나 엔진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외부로 방출되고요. 게다가 연료로부터 공급된 에너지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은 엔진의 여율보다 더 낮다.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의 바퀴가, 그죠? 또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구동계가 움직이는 동안에 다시 또 뭐가 발생해요? 마찰이 발생하고 그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기억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전환, 연소는 여기에는 화석 연료의 무슨 에너지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니은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즉, 니은은 뭐예요? 일로 전환되지 못하는 에너지를 줄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열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디귿과 같이 생각되는 까닭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일단은 엔진의 운동 에너지가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과정에서 마찰에 의한 열로 바뀌는 과정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퀴와 바닥의 마찰, 그리고 자동차의 공기 저항,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뭘로 바뀔 수 있다?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질문 있으세요? 3번이요? 네.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전달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러지는 않죠. 외부로부터 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물체가 낙하할 때 공기저항이 있어도, 공기저항이 있으면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지만 주변 공기까지 포함한 전체 에너지 값은 항상 보존이 된다. 그쵸? 손실된 에너지까지 다 포함을 하면 전체 에너지 양은 변화가 없어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환되기 전 에너지는 전환된 후 에너지의 총합하고 같다. 그쵸?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목적하는 에너지로 다 바뀌진 않더라도, 예, 다른 형태로 손실된 에너지까지 다 합하면은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아.